귀갓쫑긋 환경책, 오늘은 자크타상의 나무처럼 생각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시인이자 철학자라 불리는 이 식물학자는 나무는 아직도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다며 나무와 인간에 대한 사려 깊은 탐구를 책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과 함께 주변의 산과 숲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나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책의 2장, 나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의 일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처럼 생각하기 2장, 나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 환경과 분리되지 않고 융화한다. 나무는 주변 환경과 융화한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환경과 함께 성장한다. 나무와 환경은 서로 밀어주며 영속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가을날 바닥에 쌓인 나뭇잎들은 잎을 틔운 나무의 것일까? 아니면 곧 뒤섞이게 될 땅의 것일까? 아니면 무생물과 생물을 결합하는 혼합구조물인 땅은 그 자체로 나무의 뿌리를 포함하는 것일까? 나무는 땅에서 물을 흡수한 뒤 증발시키며 배출을 조절하고 공기 중 응결을 촉진한다. 물과 탄산가스를 결합해 살아있는 물질을 얻는 나무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으니 이 물은 진정 나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일까? 나무가 세상을 너무 힘차게 움켜잡은 까닭에 나무는 세상과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고찰하는 개체와 그들 주변의 환경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나무처럼 생각하기 2장, 나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 환경과 분리되지 않고 융화한다. 나무는 주변 환경과 융화한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환경과 함께 성장한다. 나무와 환경은 서로 밀어주며 영속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가을날 바닥에 쌓인 나뭇잎들은 잎을 틔운 나무의 것일까? 아니면 곧 뒤섞이게 될 땅의 것일까? 아니면 무생물과 생물을 결합하는 혼합구조물인 땅은 그 자체로 나무의 뿌리를 포함하는 것일까? 나무는 땅에서 물을 흡수한 뒤 증발시키며 배출을 조절하고 공기 중 응결을 촉진한다. 물과 탄산가스를 결합해 살아있는 물질을 얻는 나무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으니 이 물은 진정 나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일까? 나무가 세상을 너무 힘차게 움켜잡은 까닭에 나무는 세상과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고찰하는 개체와 그들 주변의 환경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나무는 이러한 경향을 회피하지 않는다. 개체와 환경의 분리는 우리의 분석적 사고에 여전히 필요하며 이러한 분리가 없다면 우리는 개체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을 연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이 분리는 자의적이다. 인식론 학자인 조르즈 칸길렘에 따르면 생물의 개체성은 웹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생물과 세상은 단단히 얽혀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고 본래의 의미를 잃어야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창조의 원천으로부터 환경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이 없는 세상, 세상이 없는 생물은 생각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다. 메를로 퐁티에게 주체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고 데이비드 에이브럼에게 개체 본래의 근육은 주변 세상으로 뻗어 있다. 일본의 영장류학자이자 철학자인 킨지 이마니시에 따르면 개체와 환경의 분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개체와 환경을 떼어놓는 것과 같다. 그는 또한 이렇게 적고 있다. 내뿜으며 비를 유도한다.
빗물의 유실을 막고 유입을 도우며 지하수를 다시 채운다. 또한 숲은 태양에너지의 일부를 모으고 저장해 유기물의 형태로 다시 공급한다. 그러나 울창한 숲을 자연산 실내 공기조절기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모은 열이 대기 중으로 다시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열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물 안에서 화학에너지로 변환된다. 우리는 또한 나무의 뿌리가 때로 다른 종의 객체에서 나온 뿌리와 자주 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하에 키메라 같은 균근을 만들기 위해 균사의 실뿌리와 서로 연결된 잔뿌리에서 이러한 소통의 표시를 더욱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키메라도 있다. 다프네, 미르라, 키파리소스, 헬리아데스, 하마드리아데스의 신화를 넘어서 나무 껍질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육체가 있다. 물론 상상이기는 하지만 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나무를 껴안는 행위는 월계수 나무를 꽉 끌어안은 아폴론과 그 아래에서 떨고 있는 다프네를 떠올리게 한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바오밥 나무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숲의 어머니, 즉 죽은 아기를 흰 침대보에 감싸 둘러맨 어머니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샤또브리앙의 아탈라에서도 여성들이 나뭇가지에 죽은 아이를 매달아 부드럽게 흔들며 노래로 아이를 달래는 장면이 등장한다. 세상 어디에서나 나무는 여성으로 변태됐으며 숲은 모체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점은 영장류인 인간이 기나긴 진화 여정 동안 숲과 융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대립 없는 공생으로 보답하는 나무. 동물이 이동과 포식 기능을 가진 것과 달리 나무는 움직일 수 없다. 나무는 다양한 과정의 보답을 통해 동물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끌어온다. 나무는 생리학을 연구할 때 다루는 메타 유기체다. 메타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된 미생물들은 구성세포의 능력을 단연 능가한다. 나무가 가진 함께 사는 기술과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협력의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나무도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생물 조직을 이용해 생명의 필수적인 부분을 충당한다. 그런 면에서 식물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 다만 식물이 더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뿌리에서 결합하는 콩과 식물과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반면 꽃과 박테리아의 결합은 그것보다 덜 알려져 있다. 꽃은 우선 동물계의 자원이 되지만 때때로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 바르셀로나의 생물학자 연구진은 최근 딱총나무 꽃잎에 넓게 항생물질을 바르면 향기가 덜 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로써 테르펜을 분비하는 박테리아군의 존재가 밝혀졌다. 테르펜 생성 박테리아가 항생물질에 의해 파괴되어 향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테르펜은 꽃의 수분에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꽃꿀을 먹는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곤충들이 식사를 즐기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꽃가루를 묻혀놓고 가기 때문이다. 때로 꽃의 가장 미묘한 향기는 오직 식물 미생물의 발산과 관련이 있다. 딱총나무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식물종의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직접 발산하는 꽃향기가 특히 중요하다. 곤충과 우리는 꽃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박테리아 향기를 흡입하는 것이다. 꽃과 박테리아의 결합은 진정한 융합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딸기 향기가 딸기나무 박테리아와 관련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박테리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른 형태의 공생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식물계의 영향 아래서 공생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했다. 균의 근본적인 생물적 결합인 균근은 19세기 중엽에 발견됐지만 그 역할은 1950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 외생균근에 대응하는 내생균근의 경우 뿌리 조직의 표면뿐 아니라 세포 내부에까지 균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무의 90%는 이런 방식으로 뿌리 체계가 점점 길어지면서 영양분과 유사한 형태로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미량 원소 등 만나기 어려운 영양분까지 흡수할 수 있다. 뿌리는 균사라 불리는 지름이 0.01mm가 넘지 않는 미세한 섬유를 통해 지하 세계를 100배 멀리까지 탐사할 수 있다. 셀 수 없이 많고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균사 덕분에 나무는 뿌리로 직접 흡수하는 물 외에도 다른 것을 더 보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균근은 질병과 나무를 쇠약하게 만드는 기생충에 대항하는 힘도 길러준다. 뿌리의 이러한 소임의 대가로 나무는 균류가 만들 수 없는 당을 광합성으로 만들어 20에서 40%를 균류에 내어준다. 심지어 받는 것 이상으로 보답하는 바람에 이러한 보상이 나무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니 인심이 후하다고 과대 해석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균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식물은 지상 환경을 효율적으로 점령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분기, 즉 3억 6천만 년부터 4억 1,600만 년까지 존재했던 원시식물의 뿌리는 균류 재배지라 할 만했다. 어떤 면에서는 식물을 균류 재배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잎군 개미들에게 균류를 재배하도록 기한을 주기 때문이다. 잎이 없는 초본 식물이 뿌리를 뻗으며 초본 식물의 초원을 단숨에 숲으로 만든 것도 같은 시기였다. 불행히도 기존 농업은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이 협업 기능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재배된 나무의 비료로 영양분을 공급하면 나무는 공생하는 균류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균류는 곳곳에서 사라져버린다. 나무가 사회생활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나무가 보여주는 대립 없는 공생, 즉 나무에게 이로운 이 공생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 나무의 이러한 협업 기능은 극에 달한 사회적 불평등과 과열 경쟁, 그리고 과대평가된 개인주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예민한 감각. 생물의 감각은 생물이 사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지각된 사물이 하나의 경험으로 녹아드는 것도 바로 이 감각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삶과 환경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아닌 것에 마음을 열라고 요구한다. 식물이 그런 존재다. 식물은 보지 않고 듣지도 않은 채 멀리 떨어져서 지각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각이나 화학적 자극에 대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민하다. 식물의 예민한 표면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한다. 살아있지만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 즉 공기 중에 떠다니며 분산되는 분자나 태양이 퍼뜨리는 광전자들, 고요하게 미끄러지는 여러 물 분자까지 주변에서 놓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식물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이 자극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담배 식물의 잎은 바카시나방 애벌레가 기어다니거나 주둥이로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곤충의 타액 성분에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 주는 정보로 구별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용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감각, 즉 공감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일까? 우리를 쫓아오며 짖는 개를 볼 때 우리는 시각과 청각이 때때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도로 예민한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의 감각도 이와 비슷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식물은 특수한 개체들이 아닌 모든 세포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나무는 새싹과 새싹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살아있는 개체들의 집합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괴테의 견해대로 메타유기체에 통합된 개체들처럼 나무는 고등의 감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인간의 뇌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이나 감각 전달 장치가 없어서 내부에 통합된 민간도를 갖춘 여러 감각을 이용한다. 이러한 모듈을 구성한 나무는 그 자체로 감각의 여러 결정면을 가진 만화경이 된다. 나무의 감각은 프랙털이다.
나무의 건축 구조가 그 자체로 프랙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무의 응집된 감각은 응집된 구조와 관련이 있다. 나무는 세상을 지각하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체화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꽃은 나무처럼 예민한 표면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괴테의 시각을 다시 한번 빌려오면 꽃은 잎이 딸린 식물이 변태한 산물이다. 이러한 진화로 인해 꽃으로 변태한 잎의 예전 감각들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꽃은 식물에게 특히 예민한 부분인 듯하다. 꽃을 생식을 위한 구성요소, 심지어 생식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은 분명 단순한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식물의 감각에 대한 연구에서 꽃보다는 잎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어떻게 다른 생물과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충매식물의 꽃에 성적인 예민함이 없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독일의 식물학자 루돌프 야코프 카메라리우스의 식물의 성에 대한 서간이 출간된 1694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꽃에게 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대한 발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꽃의 감각돌기의 기능 중 하나인 생식을 넘어서 그 감각돌기가 지니는 주요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남아있다. 꽃은 살아 숨쉬는 이타성을 지닌 존재이자 이를 통해 타자를 유혹하는 식물의 유일한 일부다. 이탈리아 식물학자인 스테파노 망쿠소는 그의 저서 매혹하는 식물의 뇌에서 식물은 20여 가지의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탈이 잡는 끈끈이 주걱과 같은 육식 식물의 꽤나 특이한 쾌거를 상세히 기술할 때만 생물에 대한 식물의 감각을 언급한다. 이타성을 느끼는 식물의 감각은 식물 전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모든 형태의 생물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 나무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나무는 생명의 감각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